여러분, 경유가 정말 미쳤다. 리터당 3,000원이 간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경유가 3,083원이에요. 휘발유가 2,997원인데 그러면 휘발유보다 지금 경유가 더 비쌉니다. 이러니 경유가 미쳤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겠어요? 미쳤다는 이야기가 뭐 100번 1000번 나와도 예,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이게 기름값이라도 좀 아껴보겠다면서 경유차 샀는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3,083원이 가니까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게 용달 있잖아요. 화물을 실어 날라다 주면서 예,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화물연대 빼고요. 화물연대 빼고요. 그분들은 이야기하기도 싫어요. 예, 진짜 어려운 이삿짐 센터들, 예, 이런데 어떡하나요? 예, 그런 데는 여러분 진짜 심각할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3,083원이 가면 이게 여러분 거리만 멀다 그러면 안 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뭐 화물을 못 나르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그러니 경유가 미쳤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유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아니 유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유가가. 휘발유도 2,997원이잖아요. 전국이요. 전국을 보면 전국 평균은 경유입니다. 2,113.84원입니다. 최고치가 3,083원이고요. 서울 평균은요 2,173원입니다. 예, 57원까지 붙었네요. 예, 서울 최고는 3,083원이고요. 이 경유가 사실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되니까 휘발유도 지금 3,000원 넘어간다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심각하거든요. 제가 예, 충무로 매일경제 빌딩에서 근무했잖아요. MBN 예, 매일경제TV 여기서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 바로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필동주유소라고. 아이고 진짜 비쌉니다. 진짜 비쌉니다. 아마 거기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뭐 3,000원까지 갈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발등에. 아니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발등이 타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를 못 잡으면 정권도 전복된다고 이야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감당 못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물가 대책을 예,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고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어느 때보다 해외 변수가 많잖아요. 유가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오르고 예, 에너지 가격들이 다 오르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제 불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변수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관세를 깎아주고 부가세를 낮춰주고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고 최저임금을 낮추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이러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서 최종 제품의 가격을 좀 내려가게 잡는 거 이것도 병행을 해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 지금 잡을 수 있는 물가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외생 변수가 크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진짜 참말이라고 하죠. 참말. 거짓말고요. 참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제가 봐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 계속 이렇게 우왕좌왕한다면 저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정부에 노력합니다. 유가만 하더라도 여러분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거예요. 최초는 20%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0%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37%까지 법정으로 내릴 수 있는 만큼까지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많이 내려가겠죠.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516원까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내려가겠죠. 20% 했을 때도 내려가고 내려가겠죠. 계속. 이나 전에는 리터당 이게 820원이었다면 인하를 하면서 쭉쭉 내려가 줄 거예요. 경유도 마찬가지 369원까지 내려가 줄 거고요. LPG 부탄도 마찬가지 130원까지 내려가 줄 겁니다. 내려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심지어 정부 비축유마저 풀은 상태라서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정부 비축유 많이 풀었잖아요. 2월에 3월에 이거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비축유 풀었습니다. 비축유 풀어서 에너지 수입에 대한 것을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에너지 비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비축유 풀어서 그만큼 줄여버렸단 말입니다. 쌀 때 사서 비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내가 거듭해서 말하지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유가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보면 서부텍사스산 중진유가 폭락했어요. 갑자기 폭락했습니다. 배럴당 107.99달러까지 6.29%나 폭락했습니다. 이게 많이 갈 때는 122.11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지난 6월 8일에. 그런데 107.99달러까지 내려갔으니까 많이 떨어졌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00달러가 넘는 상태고요. 이게 100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국제유가가 내려가는 이유 여러분도 아시죠.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면 그만큼 원유를 덜 쓰고 에너지원을 덜 쓴다는 공장을 덜 돌리니까 그죠. 공장을 덜 돌리니까 덜 쓸 거다 예측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쑥 떨어지고 있는데 많이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이 공급에 대한 변동성도 있고요. 게다가 중국에 대한 어떤 코로나 제로 정책이 또 펼쳐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용량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유가가 또 변동이 크거든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낌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더 커지면 더 커질수록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가는 3천까지 올라가고 진짜 미친 경유값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난리지만 말입니다. 물가를 잡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정책으로 앞으로 가겠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